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든든한 존재 채소. 하지만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지 늘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 다양하게 먹고 싶은데 제가 아는 요리법이 딱 데치고 무치는 것밖에 몰라요. 데치고 무치는 것밖에 없다? 이런 채소의 진정한 영양소는 다양한 조리 방법 속에서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하는 법. 채소 더 맛있고 똑똑하게 먹는 법을 파헤쳐보다. 채소를 맛있게 요리해서 맛있게 먹게 되면요, 많이 먹게 되고요. 또 많이 먹게 되면 자연히 건강해지겠죠. 자, 채소를 제대로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소 건강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채소의 모든 것을 알려줄 김은경 씨.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도착한 곳은 그녀가 음식을 연구하고 있는 조리실. 맛있는 요리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지만 맛있는 요리 이상으로 건강한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건강한 요리는 바로 건강한 식재료에서 나오는 걸 알게 됐죠.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유학행까지 결심. 지금은 국내 최초 채소 소믈리에로 채소에 대한 다양한 지식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그녀. 그녀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제자들도 부지기수. 그러나 그녀의 가르침을 받기 전엔 꼭 거쳐야 할 관문이 있다. 바로 장보기. 좋은 채소 고르기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양파가 1년에 몇 번 뭐라 그러죠? 2번 수확하지.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 건강한 채소를 만나기 위해 수확철이나 주 생산지 공부는 기본. 살펴보고 만져보고 온 감각을 동원하는 것도 필수. 말랑말랑 보이지? 얘는 골았어 이쪽은 지금. 선생님 평소에는 되게 좋으시거든요. 근데 수업이나 그런 거 있을 때만 좀 엄격하게 하시는데 요리 재료라든가 상태에 관해서 이렇게 되게 엄격하시고. 이 부분 더 놀라운 건 오늘의 주인공 은경 씨는 좋은 채소를 그냥 한눈에 척 알아본단다. 물을 먼저 모든 채소도 마찬가지지만 표면을 먼저 봐주세요. 표면에 상처가 없이 매끄럽게 돼 있고요. 이 잔뿌리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 일로 해서 또 영양이나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잔뿌리가 많지 않은 거를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무에 수분이 가장 이렇게 많이 공급되는 분 이 꼭다리 부분이죠. 이게 잘라져 있는 단면 역시 너무 마르지 않은 걸로 해주시고요. 채소 제대로 고르는 법을 살펴보자면 양파는 단단하고 묵직함이 느껴지는 것이 좋고, 오이는 몸매가 곱게 쭉 뻗어 있으면서 가시는 까칠까칠 살아있는 게 좋다.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은 법. 파프리카는 색이 선명할수록 좋다고. 잘 여물었다는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나는 이렇게 해주고, 어떤 건 속이 안 상한 보면 좀 헐렁헐렁하다는 느낌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채소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채소 대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 건가요? 350g의 채소를 먹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350g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먹게 되는 채소량이에요. 오이 반개, 그리고 당근도 한 3분의 1개, 양파 반개, 시금치도 한 3분의 1단 정도 되고요. 방울토마토 한 6개, 7개. 요 정도, 요 접시가 딱 보시면 그람수에 보세요. 352g이에요. 자, 지금부터 하루 채소 잘 챙겨 먹는 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채소 섭취량을 팍팍 올려주는 샐러드. 어떤 채소에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거, 그거 다 기억하고 외우기 힘드세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색깔을 좀 다양하게 맞춰서 준비해 주시고요. 채소들은 색깔별로 각기 다른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얀색 채소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가지, 적채 같은 보라색 채소는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기능이, 또 초록색 채소는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간을 건강하게 하며, 붉은색의 토마토와 고추는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파프리카나 호박 등과 같은 노란색 계통 채소는 혈관 질환을 예방. 냉장고 안에 양상추가 먹고 남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세요. 약간 좀 시들시들해 보이죠? 근데 이 양상추를 그렇다고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팁! 시들시들한 양상추를 살리는 법. 바로 찬물에 잠깐 담가두면 양상추가 다시 파릇파릇 돌아옵니다. 이런 채소들은 차갑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여기다 얼음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얼음은 넣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런 이 잎채소 같은 경우는 얇잖아요. 얇으니까 얼음이 너무 차갑게 되면 오히려
이게 새로 푸릇푸릇하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얼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시든 채소를 보시면 버리지 마시고 찬물 샤워 아셨죠? 이제 이렇게 물이 뚝뚝 떨어진 상태로 샐러드를 만들면 드레싱이 들어가면서 너무 질퍽거리는 이렇게 아삭한 맛이 떨어지니까요. 샐러드의 아삭한 식감을 위해 채소 전용 탈수기나 키친타올을 이용해 물기를 제거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맛있죠. 샐러드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채소가 잘 어우러진다는 것. 집에 있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먹기 좋게 손질해 소스만 뿌려주면 되는데 문제는 소스라는 말씀. 만약에 소스가 열량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너무 시판용 소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조금 그런 건강에 있어서 약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다. 콜레스테롤을 확 낮춰준다는 양파를 활용한 샐러드 소스. 곱게 다진 양파에 간장, 레몬즙, 올리브유, 맛술, 설탕을 넣어 요리조리 잘 섞어주면 끝. 이렇게 하면 먹음직스러운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한 접시에 정말 한 가지 맛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맛의 채소를 먹으시면 그러면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번엔 채소가 무서워도 너무 무서운 아이들을 위한 특별 레시피. 생양파 같은 경우는 매운맛이 강해서 아이들이 잘 안 먹죠. 그런데 볶은 양파는 단맛이 많이 들어가서 맛있어요. 볶은 양파의 단맛을 더욱 강조한 양파잼 만들기도 참 쉽다. 먼저 손질한 양파를 곱게 채 썰어 프라이팬 위에서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발사믹 식초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준 후 설탕을 넣고 설탕이 자작자작 녹을 때까지 볶아주면 완성. 정말 간단하죠. 빵에 살짝 얹어만 줘도 최고의 간식이 되는 양파잼. 사실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는 이유 바로 맛보다는 식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기는 등 채소의 조리법을 다양하게 하거나 보기 좋게 담아내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거나 이것도 아니면 아예 채소가 보이지 않게 꼭꼭 숨겨놓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바빠서 채소 챙겨 먹기가 쉽지 않은 어른들을 위한 알짜 요리도 있습니다. 살짝 반조리로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조금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도 있고 다음에 또 운용해서 식기 요리를 해서 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먼저 브로콜리의 송이 부분을 마디마디 데치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끓는 물에 소금을 좀 넣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면 푸른색이 더 푸르게도 선명하게 데쳐지기도 하고 이렇게 온도 열점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온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아서 골고루 잘 데쳐집니다.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으면서 잔류 농약이 제거될 수 있도록 끓는 물에 약 1분간 살짝 데쳐 찬물에 식혀주는 것이 포인트. 그리고 이런 채소들은 비타민C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비타민C는 물에 녹아요. 물에 녹으니까 또 역시 이렇게 물에다가 오랫동안 담궈 놓으면 그 비타민C가 많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바로 식으면 건져서 물기를 잘 털어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쳐서 식힌 브로콜리는 키친타올을 이용해 물기를 닦아내고 곱게 다져줍니다. 소고기는 간장, 맛술, 설탕, 참기름을 넣어 잠깐 재워두었다가 달군 팬에 넣어 익혀주는데 소고기가 반쯤 익었을 때 다져둔 브로콜리를 넣어 소고기와 함께 재빨리 익혀내면 맛도 영양도 좋은데요. 만들기 쉽고 간편한 쇠고기 브로콜리 볶음 완성! 남은 브로콜리를 버리지 마시고 그냥 냉장고에서 굴려서 썩히지 마시고 이렇게 저장 요리를 만들어 갖고 다양한 요리 한번 또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놀라운 선물 채소. 그 고귀한 선물을 건강하고 맛있게 즐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